이건 내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 외할아버지와 어머니, 그 외 친척 어른들이 어릴 때부터 종종 해주셨던 이야기야. 우리 어머니 고향은 섬인데 전라도 쪽에 있는 병풍도라는 곳이야. 깎아지른 듯한 암석들이 절경을 이루는 병풍도에 학교라고는 달랑 초등학교 하나가 전부였고, 시내에 가려면 배를 타고 목포로 가야 하는 그런 곳이었어. 그 섬에는 뱀이 엄청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뱀에 대한 전설도 많아. 이건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먼 옛날 어느 날에 주변 섬들을 경유하던 배가 병풍도에 잠시 멈추어 섰어. 내릴 사람들은 내리고 배가 잠시 쉬어가기로 했는데, 그때 배에 타고 있던 신혼부부가 배멀미 때문에 무태 잠깐 내리게 되었어. 배에서 내리자마자 새댁의 눈에 아주 큰 소나무가 들어왔는데, 그곳에 집채만한 구렁이가 매달려서는 몸을 꼿꼿하게 세운 채 하늘을 바라보고 있더래. 새댁이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저렇게 큰 뱀이 있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구렁이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새댁을 막 노려보며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어. 잠시 후 배로 사람들이 모였고 다시 출발하려는데, 그때 갑자기 천둥이 우르르 치더니 까만 구름이 몰려오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 이 상태로 바다에 나가는 건 좀 위험해서 다들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렸는데,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며 천둥 번개가 휘몰아치더니 기상 상태가 심각해지는 거야. 그런데 섬에서 신기가 있다는 할머니가 오셔서는 배에 타고 있던 새댁을 끌어내리셨대. 그러자 신기하게도 비가 딱 멈추더라는 거지. 빨리 사과해. 그 구렁이는 곧 용이 되려고 하던 이묵이란 말이다. 할머니의 말씀은 이랬어. 이묵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용이 되어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용이구나 하고 알아봐줘야 비로소 뱀가죽을 벗고는 용이 되어 승천할 수가 있다는 거지. 1000년이 넘는 시간을 물밑에서 인내하며 겨우 용이 될 기회를 얻고 그 소나무의 자리를 잡았는데, 새댁이 딱 짚어서 뱀이라고 해버렸으니까 무지한 인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승천을 못하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1000년 묵은 이무기가 심하게 노했던 모양이야. 이야기 자체는 그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흘러내려오는 전설일 뿐일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그 섬에는 뱀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 내가 발랄한 초딩이었을 때 사촌들 손을 잡고 논두렁을 걷고 있으면 맞은편에서 굵직한 구렁이가 꼭 사람처럼 길을 타고는 유유히 기어가곤 했거든. 야생뱀과 사람은 10번을 마주치면 10번 다 화들짝 놀라는 그런 사이라 공생이 절대로 불가능하대. 나와 사촌들이 손을 꼭 잡고 옆으로 천천히 비켜나면 구렁이는 아주 근엄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우리 옆을 슥 하고 지나갔어. 그 모습이 무섭거나 징그럽다기보다는 왠지 경이롭다고나 할까. 그나저나 이무기는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 어느 섬이나 그렇겠지만 병풍도에는 도깨비 이야기가 많아. 우리 외할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일이야. 어머니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후로 외할아버지는 매일 술에 의지하셨어. 상태가 심각해서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까지 갔던 할아버지는 그날도 술에 취해서 논두렁을 비틀비틀 걸어가고 계셨지. 할아버지의 밭도 둘러볼 겸 밭길 쪽으로 걷고 있던 그때, 어이, 김씨. 내가 술이 좀 고픈데 나누어 줄 수 있겠는가? 누군가 할아버지 옆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그렇게 말을 걸더라는 거야. 술에 취한 할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이 서로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걸어갔고, 그러다가 길의 끝에서 사람들이 마구 뛰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 그 순간 정신이 확 드신 할아버지는 올해 우리 배추 농사 다 망치겠구나 하는 생각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밭을 향해 마구 뛰어가셨어.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뭔가 이상했어. 밭에 있는 배추는 하나도 상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배추 위에 허공을 밟으며 그렇게 뛰고 있었던 거야. 그들은 북과 꽹가리까지 마구 치며 웃고 떠들고 있었는데 머리 위로는 파란 불빛이 번쩍번쩍 하더래.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내가 도깨비한테 홀렸구나 하고 깨달으셨고 그대로 뒤를 돌아서 집을 향해 마구 뛰어가셨어. 그런데 김씨, 밭에 허락 없이 들어가서 삐졌는가? 우리 같이 놀자니까. 그렇게 누군가가 할아버지 옆에서 계속 말을 걸었고 할아버지는 신발이 벗겨진 것도 모른 채로 후다닥 방으로 뛰어들어가 이불을 덮고 덜덜 떠셨어. 밖에서는 인기척이 느껴지며 누군가 할아버지를 자꾸만 불러댔지. 김씨, 김씨, 나와서 놀자니까 그래. 다음날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 할아버지가 퀭한 얼굴로 방문을 열어보니 마루 아래에 빈 술병과 할아버지의 고무신 그리고 산삼 두 뿌리가 놓여져 있었대. 어때? 참 신기한 이야기지? 어릴 때 할아버지 댁에 놀러가면 마당에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평상에 올라가서 자주 놀고는 했는데 밤에 평상에 서서 보면 맞은편에 있는 산이 훤히 다 보였어. 근데 어두운 산속에서 시퍼런 무언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버지는 그런 걸 믿지 않으시는 분이라 그게 다 무덤에 묻힌 사람의 뼈에서 나오는 인성분 때문이라 하셨지. 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달라. 손바닥으로 산이 다 가려질 만큼 거리가 먼데다가 밤이라서 주변이 온통 캄캄했는데 그게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 내가 봤던 그건 뭐였을까? 도깨비 이야기를 좀 더 덧붙여 보자면 어머니가 어릴 적에 도깨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꽤 있었대. 도깨비는 고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고기를 사들고 오는 사람들 중에 몇몇이 절벽으로 떨어져 죽는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고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아버지는 그것이 들짐승의 짓이라 하셨지만 그럼 죽은 사람은 왜 그냥 두고 간 걸까? 좀 의문이기도 해. TV 만화에 나왔던 망태 도깨비 알지? 도깨비는 원래 사람을 골려먹는 걸 좋아하는데 장을 보고 오는 사람 뒤에 가서는 망태를 뒤집어 씌운 후에 고개를 가지고 도망간대. 그때 사람이 당황해서 망태를 벗으려고 발버둥을 치면 최악의 경우로 발을 헛디뎌 절벽에서 떨어져 죽기도 한대.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물구나무를 서면 망태가 벗겨진다고 하더라. 도깨비의 물건은 손으로 만져지는 게 아니라서 그냥 물구나무를 서고 가만히 있으면 스르르 벗겨진다고 하더군. 또 도깨비는 내기나 노름, 씨름 같은 걸 무지 좋아해서 보는 사람마다 하자고 조르는데 사람이 지면 도깨비에게 반드시 뭔가를 줘야 하고 이기면 도깨비가 조용히 물러난다고 해. 도깨비랑 씨름을 하려고 하면 그놈이 내가 오른발을 내밀 테니 네가 왼발을 내밀어라 하는데 그러면 무조건 반대로 해야 이긴다고 해. 장대 도깨비나 나무 도깨비 역시 사람을 골탕 먹이는 걸 좋아하는데 키가 고만고만한 놈들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키를 재보자고 해. 그럼 사람은 내가 좀 더 커 보이니까 어디 한번 재보자 이러는데 그때 도깨비의 위쪽을 쳐다보면 녀석의 키가 계속해서 커져간대. 그러니까 절대 위쪽을 쳐다보지 말고 아래쪽을 쳐다봐야 하는데 그러면 도깨비가 점점 작아진다네. 그때 그놈을 발로 콱 밟은 후에 허리띠 같은 걸로 나무에 매달아 두고 다음날 가보면 막대기나 빗자루가 걸려있다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믿으라는 거냐? 세상에 도깨비가 어딨냐?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도깨비는 사람을 좋아하고 감정에 솔직하며 흥과 해악이 많은 우리 고유의 전통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꽤 귀엽지 않아?